중견기업을 응원합니다. 사내강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사내강사님 맞으시죠? 네, 여러분들은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그 본업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경험, 기술에 대한 부분, 태도에 대한 부분을 동료에게 나누고 후배에게 나눠서 조직의 역량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사내강사이실 겁니다. 본업이 따로 있다는 얘기는 강의 스킬에 대해서 너무 깊게 고민한다거나 이걸 알아야만 교육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기본적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겠냐, 그리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냐,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영상은 교수기법, 그 중에서 4가지 주요한 교수기법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뒤에 그래서 강의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내용들이 중복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식 교수기법. 단시간 내에 많은 내용들을 전달하고 개념교육,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복잡한 내용들 혹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거야, 이런 것들을 할 때 많이 쓰이죠.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니까 효율적이기도 하죠. 근데 어려운 내용이 아닌 기본적인 내용들, 프로세스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급여 인상 설명회, 인사평가 설명회, 이런 식으로 설명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하는 것들이 강의식 교수 기법이 되기도 하겠고요. IT나 설계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 설계 프로세스, 설계 시스템의 이해, 이런 거 있죠. 네. 보통 무엇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이틀이 얻는 것들이 다 강의식 교수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뒤에 Q&A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달 방식을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교육생들에게 어떤 거를 요구한다거나 활동을 시키지도 않잖아요. 딱 이야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생들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도가 저하되고 교육생이 소극적 된다는 얘기는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강의식 교수 기법을 하셔야 되겠죠. 그냥 정보만 쭉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기법만 쓰더라도 그냥 A는 B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 A는 B라는 이유, 근거, 사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가면서 강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질문 기법입니다. 강의식 교수 기법 하면서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잖아요. 전달할 내용이 이미 많기 때문에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냐면 분위기 전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품 많이 보셨죠? 이 제품에겐 20기능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뭘까요?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가 있었는데 핵심적인 것,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문, 아예 답변을 들을 생각 없이 질문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각자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들, 시간을 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것들도 다 질문 기법입니다. 근데 이 질문이라는 게 즉흥적인 질문도 있긴 하겠지만 강의를 할 때 한 페이지가 나오면서 어떤 질문, 퀘스천 마크 딱 있고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 질문에 대한 수준과 방법은 어떤 게 좋겠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거나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어떤 식으로 사고할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좀 하셔야 되고요. 강의식 기법은 내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니까 준비된 대로 하는데,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답변을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사가. 그쵸? 답변이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역지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근데 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스킬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기 좋다라는 것도 기법이 좀 필요합니다. 사례용법입니다. 사례 강사잖아요. 사내에서 내가 수행하는 직무 경험을 사례로 갖고 와서 할 수 있겠죠. 사회 강사님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 따온 사례를 분석하는 거, CF를 갖고 와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네, 그런 것들 많이 하는데 사내 강사님들은 우리 회사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선 진행할 가능성이 크죠. 다만 그 사례를 갖고 오는 것들이 실제로는 3개월
뭐 6개월, 막 1년짜리 프로젝트를 가지고선 사례를 잡는데 실제로 강의를 할 때 사례 연구법을 쓰는 시간은 1시간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갖고 오는 게 맞겠냐, 분량적으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맞겠냐라는 것도 있고, 그 맞겠다라고 하는 것들 가지고서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1시간 내로 설명을 해서 사례를 학습자들이 탐구할까, 그리고 발표하거나 이야기하고 토론할까, 이런 것까지 고민하려면 사례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례를 갖고 올 때 좋은 사례라면 좀 좋은데, 워스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도 있기도 하고, 결국 해결이 안 된 거를 갖고 와서 교육 중에서 니들이 해결해 봐라 라고 하게 되면 학습할 때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내 부서, 내 일에 대한 부분이면 좀 괜찮은데, 타 부서, 타 직원과 연결된 워스트 케이스다 이러면 교육이 끝난 다음에 분란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갖고 사례를 갖고 와서 전 직원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냐, 나 엿먹이는 거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를 선정하고 그걸 개발해서 운영하는 데까지 많은 스킬들이 좀 필요합니다. 사례를 분석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토의식 교수법 가겠습니다. 토의식 교수법은 직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토의를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선 교류도 하고 하다 보면은 상호학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재구성을 해보고, 이 재구성한 것들이 이빨 빠진 게 있으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상호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더 단단해지고 형성이 되겠죠. 강사가 토의나 발표할 프레임 있죠. 양식 같은 거를 줘서 이 프레임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토론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프리라이더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은 발생된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작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빅마우스가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강사님이 토의를 할 때 돌아다니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약간 리스크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할 겁니다. 사례연구법이나 토의식 교수법, 질문법들은 여러분들이 외부 강의를 통해서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 회의 스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때 강사님들이 많이 쓰시거든요. 하루짜리 교육이면 아마 이런 기법들을 많이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걸 왜 썼나, 어떻게 썼나, 강사님들이 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나, 이런 것들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을 가지고선 기법을 잠깐 리마인드 해보시면, 빈칸이나 질문을 활용, 아까 질문 기법 할 때 교재 만들 때도 빈칸이나 질문 자체를 만드는 것들 하게 되면 학습의 동기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커피 자국이나 구름 모양 보면서 저거는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나 사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없는 정보를 상상해서 집어넣잖아요. 이게 인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강의 기법 할 때도 화면에다가 그런 걸 띄워놓으면서 중간중간에 하시면 학습자들이 좀 더 교육에 집중한다는 거죠. 너무나도 동떨어진 나랑 상관없는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 친근한 자료,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 새로운 정보를 준다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새로운 정보를 주기 위해 앞단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경험했을 만한 친근한 것들을 주면서 연계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쉬운 내용부터, 그리고 만족하도록은 강사인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자들이 만족하도록 모든 교육에 대한 내용과 방법들, 기법들, 이런 것들이 학습자들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 교육이 1대1이 아니라 다수 교육이고 조별 교육이나 토론 교육 같은 경우는 프리라이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리라이더들도 어떠한 것들이 만족하지 못했거나 다른 것들이 우려된다거나 아니면 지식 수준이나 경험 수준이 맞지 않거나 다양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마시고 퍼실리테이팅을 잘 하셔야 된다. 그게 프리라이더 한두 명에 대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프리라이더를 보는 다른 구성원들 있죠.
이 다른 구성원들한테 영향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도 만족하도록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나머지 구성원들도 교육에 집중하고 만족하고 이렇다는 거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내용들을 어떤 순서대로 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간의 9가지 교수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